오늘도 매매 잘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과 똑같습니다.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시황 그리고 ELW 오늘은 옵션 만긴 날이었어요. 옵션 만긴 날에 움직임이 어땠는지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잔고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매매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 저렇게는 매매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도 알아가시고, 이렇게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 현상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 매매를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접근해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손익이라고 해봐야 금액도 또 많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매매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제 전 눈으로 봤었고요. 상한가를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진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서 일단은 금액도 적었으니까요. 매매한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매도를 다 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렇게 이 현상을 갖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그래핀이, 글쎄요, 그래핀과 관련돼서 예전에 정말 핫했던 종목이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이 정말 연상도 많이 가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것처럼 크리스탈 신소재가 올라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럴 것이다 라고 무조건 가정을 세우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손절할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 앞으로 여기에서 손절을 잡고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액션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 보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 접근하는 것도 천천히 접근할 예정입니다.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래로 빠진다면 충분히 쭉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3일선이라고 하는 그 선을 지켜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그때는 저점을 잡고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수소차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고, 평화산업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위치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요. 월봉상이라든지 주봉상으로는 처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미 먼저 상한가로 많이 갔었던 종목이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금 바톤을 이어받았다라고 보여지고, 평화산업은 그냥 조금 반짝하는 정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트도 그렇고 목요일날 상한가가 나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에 점수를 더 많이 준 상태이고, 그리고 대성미 미생물이 오늘 구제역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1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상한가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감흥은 없고요. 상한가 종목을 또 한번 열어봤을 때,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다른 종목이 나타나진 않죠. 그나마 우정바이오 정도, 우정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고, 첼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준하는 위치까지 한번 솟구쳤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그나마 오랜만에 등장했기 때문에 대성 미생물이라든지 첼시스라든지 오히려 부적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겠지만, 차트 자체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그냥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좋아요. 일단 좋고 차트 모양상으로는 좋지만 증백 종목이에요. 증백 종목이라서 이 종목 자체는 이제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 해당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900억 정도, 922억이에요 지금. 근데 1000억이 지금 거래가 될 정도로 애초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물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할 생각도 없고 내일 아침에 잠깐 반짝하는 정도. 왜냐하면 핵융합 관련된 뉴스는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 핵융합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요소 때문에 내일 아침에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 정도를 그려서 매매에 동참할 뿐, 기본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금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매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연습만 좀 해볼 것 같네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수소차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구제역, 핵융합 관련된 내용을 했을 때 수소차가 두 개가 바로 연속해서 보이고, 핵융합이 네, 두 개가 연속해서 보입니다. 비츠로테크 위치까지도 한번 봐볼까요? 비츠로셀이었고, 비츠로테크 위치도 네, 이 검은색 선 위에서 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종목도 네, 위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릴 생각은 없고요. 오늘 아침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오오토였고, 화천기계랑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현대차랑 관련이 있었는데 네오오토가 오히려 조금 이렇게 급하게 올린 감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천기계보다는 네오오토가 오히려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월봉의 그런 모습을 봐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데,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여기 앞에 있는 산과의 그런 간격이라고 할까요? 여기 작년 9월에 있었던 간격이고, 오토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전에 있었던 간격이라는 그런 차이 정도? 근데 그 외에는 뭐 다르게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어서 그다지 크게 저는 매매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크리스탈 신소재만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좋은 매매를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네, 현재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래핀 관련돼서 조금 바톤을 이어받긴 했다. 그 빈자리가 또 삼화전자가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죠. 그래서 지금 삼화전자가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었고, 그냥 완전히 집단으로 테마를 형성해서 상한가를 만드는 시장이 아니라 개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상한가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ELW를 한번 봐야겠죠? ELW 좋은 경험이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상승하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여기 보시면 75원이죠. 종가가 75원인데 75원에 해당하는 종목도 시장이 끝날 때에는 5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미 5원이 되어서 거래 자체가 아예 거의 안 된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ELW 매매하실 때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20원, 30원 혹은 50원 정도 되는 그런 ELW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매수를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꿈틀꿈틀할 텐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만기 전날에는 손절이라는 것을 굉장히 칼같이 지키셔야 되고, 그래야만 정말로 많은 손해를 안 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목, 제가 지금 매수한 종목들이 다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찍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시간에서는 하락이 좀 있었는데, 그 하락이 오늘 저점의 상황에서 봤을 때요, 내일 음봉이 나오고, 내일 흐름이요,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으로 돌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이제는 바닥권을 형성할 수 있는, 손절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내일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반까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침에 양봉을 만든다면 양봉의 저점, 그러니까 10시 반 전에 만들어지는 양봉, 그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제는 돌아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네, 삼화전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붙였죠? 붙였을 때 내일 움직임이 중요해요. 내일 아래로 빠지게 되거나 빠졌을 때 되돌아 올라오는 그런 양봉이 하나가 나올 텐데, 10시 반 정도까지 가면은 양봉이 언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저점을 깨지 말아야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삼화전자는 여기에 제가 매도를 저는 더 높은 곳에 매도를 걸어 놨었습니다.
여기에 가격을 아침에 잠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는 포인트 자체를 더 위쪽에 101까지도 열어둔 상황이었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도할 수는 없었고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금액 자체를 크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히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한농 화성을 이제 뭐 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삼화전자에 돈을 묻어버리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 몇 가지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어제 영상에서 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사는 거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차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의 추세가 시작이 되는 흐름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저점을 깨지 않으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무조건 주식의 성질이죠.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하면 충분히 매매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렸다가 하락을 이제 세게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1파, 2파, 3파가 나왔고 3파 이후에 한파동 그리고 조정파동이 이 3파 하락에 1파, 2파, 3파가 나오는 지금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갈지 아니면 여기를 갈지 여기를 갈지 그게 정해져야 되고 이거를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대세 하락이 시작이 이제 되었는데 이거를 멈출 수 있는 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 지금 1조가 넘는 돈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에코프로에서 공매도가 많이 걸려있는 이 에코프로 종목에서 과연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이 무엇일까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잡아서 돌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가격이 어느 때일지 그거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런 종목들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쪽 영역에서 매매를 해서 여기에 올라가는 이 수익을 정말로 잡고 싶거든요. 저는 이 수익을 내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가격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48만 5천 원 정도까지 48만 5천 원 그리고 더 밑에까지 혹시라도 내려오게 되면 40만 원 초반대까지 40만 5천 원 뭐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때는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는 해둘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것 말고 애경케미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를 해봄직했는데 저는 이거를 걸어두지 않고 갔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밑에 가격에다가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것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어제 표시해놓은 이 박스 보이시죠? 아침에 여기를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매수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그 전에 저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전 같았으면 이런 거 여기에서 잡았을 거예요. 무조건 잡았을 텐데 이게 뭐 장 끝나고 나면 그러면 또 울고 있었겠죠. 뭐 시간외에서는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한가로 물린 상태로 끝났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락이 심하게 되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오히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 현대모백스는 여기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뒤늦게에서야 잡았습니다. 째려보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이 가격까지만 째려보고 잠시 딴짓하다가 이제서야 늦게 보고 한번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 여기 매수했고 손절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종목이 좀 뭐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금액 자체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연습을 할 겸사겸사로 일단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나머지 종목 중에 뭐 삼명이라는 종목은 아쉽게도 반등을 하다가 마른 상태가 되었고 STX 종목도
더 가지 못했어요. 바로 더 가지는 못했고, 여기에 내려왔죠. 가격이 내려왔고, 3일선이라고 하는 이 노란색 선을 깨버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지켜보겠고, 제가 원하지 않는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제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는 형님들의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따라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저는 손절을 해야 되면 손절을 할 거고요. 추매를 해야 되면 추매를 해놓고, 지켜보겠다. 기다림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뭐, 크리스탈 신소재는 내일, 잠깐 매매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위치 자체도 좋으니까 매매는 해볼 수 있지만, 저는, 크게 욕심은 부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트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QV도 여기에 보면 상승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눌렸죠. 네. 삼화전기랑 삼화전자가 올라서야만 이쪽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에 이주라는 종목은 조금 이상한 조금 반대의 모습을 일단 보여줬고, 여기에 보면 좋은 그런 종가로 마무리가 일단 형성이 되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이 자주색 선이라고 하는 이 선을 넘어선 채로 끝났으면 더 폭발적인 반등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는 상승이 나왔을 텐데, 그것은 아니라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10시 반까지 양봉을 어떻게든 만들 텐데, 만드는 타이밍이 올 텐데, 그때 그 양봉의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중요하게 손절선으로 잡겠습니다. 오파스는 저는 여기에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매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그런 형태가 나와서 매수를 했고, 지금 밑에 가격에다가 또 추매도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된 상태로 끝났어요. 근데 시간에서는 뭐 완전히 폭발적인 상승은 없었으니까 내일 아침이 중요하겠죠. 내일 아침 여기가 혹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양봉을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양봉을 만들든 음봉을 만들든 여기 있는 제가 잡아놓은 이 손절선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케미칼은 내일 또 뭐 지켜보겠고요. 루니치라는 종목도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매수를 또 뒤늦게 했어야 좀 쫓아간 경향이 있죠. 뒤늦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매수해 봄직한데 라고 하면서 일단 접근했습니다. 위로 쳤고 눌렸고, 쳤고 눌렸는데, 그죠? 계속 눌렸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 안 내려가고 다시 위로 돌렸다라는 건 이건 개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버리긴 했어요. 511억이 일단 터졌는데, 511억이 거의 거진 최고치 거래 대금이 되긴 하네요. 상한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매도를 하겠고, 매도를 해놓고 일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를 더 해보는 쪽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요, 검은색 선 위에 있지는 않죠. 그런데 GNC 에너지랑 똑같이 상한가를 같은 이유로 들어간 종목들이 존재하죠. 그 종목이 있기 때문에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그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일단 3일선 밑으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상승할 때도 다시 에코바이오가 상승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지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3일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은 것은 GNC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면서 가지고 있다. 내일 이 저점 4920인데 4890 뭐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매도할 거예요. 저는 손절을 최대한 낮게 잡았으니까 손절하고 제 돈을 지키고, 내일 특히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상황을 보면서요, 뭐 또 추매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이 나타난다면 그 종목을 이제 집중해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매매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요. 왜냐면 손절선도 짧고요.
손절선이 짧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게 잘못됐나 잘못이 안 됐나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혹시라도 물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도 없고요. 그전에는 물려도 괜찮아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물리는 거는 싫은데 라는 마음 때문에 최대한 물리는 거를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물리지 않고 기다리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손절의 선을 건드리지 않으면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 나는 그런 종목들,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만 매수를 해 놓고 있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일을 하는데 집중도 훨씬 더 잘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매매를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더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30분 정도, 9시부터 9시 반 정도에는 상한가 매매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 외에는 미리 전날에 지금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졌다. 그러면 네, 접근해서 매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더 잘 갈지, 다른 종목이 더 잘 갈지, 그렇게 고민을 할 때에 더욱더 제 선택에 대한 그런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제 목표는 그렇게 삼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한번 드려보자면, 여기 있는 유세하이텍 이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한농화성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이 결국엔 매매를 할 때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텐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매매를 하실 때요, 잠시만요. 판서가 지금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우스펜이 펜슬이 안 먹히고 있는데, 네, 이제 먹히겠네요. 네, 먹혔습니다. 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이랑 네, 비슷할 건데, 보시면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가 대금도 나왔고, 그죠? 여기에 보면 월봉을 이제 제가는 주로 많이 보는데, 월봉에서도요, 여기가 지금 4월이죠. 그러면 4월 상태를 보게 되면 3월 다음에 4월에 상한가를 또 들어갔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월봉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상한가를 한번 훅 치고 나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밀릴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이제 멈춰야 알죠. 이 종목을 움직이는 친구들이 어떻게 멈출지에 따라 걸려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계속 분할로 매수했다면 지금 다른 종목 매수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돈이 없었을 거고요. 주식 매매를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여기에서 잡는 것들이 이평선, 그쵸? 이평선 매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주말이라든지 다른 시간에 한번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제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이평선 매매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통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 많이 보셨나요? 종목들 중에 정말로 손실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들로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본다든지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 영상의 결국엔 결론은, 이 똑같이 상한가를 위를 치는 이제 종목이 등장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게, 아마 무조건 이제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 종목에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서 반등이 없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조금만 반등하고 아래로 이렇게 슉 내려가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100% 정답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 남겨드리게 되면 꼭 잘 보시고, 매매를 해야 될 것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손해를 적게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손해가 워낙 컸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손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위세 하이텍이 저는 그런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한번 위로 쳤다가 내려오게 되면 언젠가 한 번은 위로 치는 날이 온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잡고 여기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지금 처음으로 일단 11선을 되돌리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눌렸다가, 그죠? 그리고 11선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한번 지금 들어 올렸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여기서 축축 더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간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번 여기서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간 후에 다시 더 밑에까지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평선 매매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그냥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그죠? 여기에서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만 그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고 좀 잘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 내일 삼화전자 대응 하실 분들은 꼭 대응을 잘 하시고요. 이렇게 상승했고 여기 눌렸다가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살짝 들어 올리는 척 하다가 여기서 한번 내리꽂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올 텐데, 아니면 뭐 물론 여기서 지그재그 하고 나서 다시 위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차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삼화전자나 삼화전기요,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도 하시고, 혹여나 뭐 무조건 손절을 하는 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손절해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면 조금 들고 있어 봐도 좋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아마 반등으로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조금씩 제가 크리크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지켜가면서 수익률도 잘 찍히는 그런 장고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매매도 좀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돈을 잃는 매매는 제가 대신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했으면 손해가 이 정도 났겠네, 이런 고민들이 해결도 되고, 그런 것들을 간접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